안녕하세요. 친절한 성기자입니다. 원래 오늘은 부동산 얘기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직접적인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금융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리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그 6,000풀 멤버들이 리츠로 굉장히 재미를 봤던 게 NH 프라임 리츠. 그때 상장하자마자 상한가를 치고 저희는 그때 일부를 다 매도를 했었죠. 오늘 제가 미국 리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개념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는 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버는 거. 두 번째, 현금 흐름으로 돈을 버는 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어떤 게 돈을 더 많이 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세 차익으로 버는 부동산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가 있어요. 매달 월세 받는 게 실질적으로 정말 돈이 된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은 1,000만 원 이상 정도가 이제 월세로 나와야 되는 그런 수준인 거죠. 근데 만약에 월세를 받는데, 제가 작은 돈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뭐 30만 원, 100만 원 미만의 돈이다라고 하면 내가 재테크를 해서 돈을 불리는 데는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월세 받는 부동산이 소액으로 할 경우에 또 왜 번거롭냐라고 하면, 내가 버는 돈에 비해서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실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실물에 들어가는 에너지, 예를 들면 계약서를 써야죠. 제때제때 세금을 내야죠. 임차인들이 들어오면 임차인들한테 해줘야 될 것도 있죠. 그런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돈을 번다고 해도 이걸 금융으로 한다라고 하면 내가 들여야 될 정신적인 에너지와 육체적인 에너지가 훨씬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요, 시세 차익 부동산은 진짜 부동산으로 하셔야 돼요. 하지만 월세 받는 부동산 투자는 미국 리츠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나오는 이 부동산 투자를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금융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오늘 레터의 전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월세를 받을 수 있을지 오늘 레터를 한번 보실게요. 네, 친절한 성기자의 투자 레터 30회, 월세처럼 배당받는 미국 리츠주입니다. 제가 오늘 3가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스태그, 에퀴닉스, 아메리칸 타워, 이 3가지입니다. 리츠의 종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없어요. 우리가 했었던 NH 프라임 리츠는 강남권에 있는 오피스 빌딩이었어요. 롯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롯데 리테일이었죠.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에도 상가였어요. 근데 미국의 리츠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미국의 리츠 부문별 주가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요, 맥킨지 보고서에서 가져온 자료예요.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 상황에서도 많이 안 빠진 리츠를 보면은요, 데이터 센터 리츠는 안 빠졌었어요. 그리고 셀타워, 이건 통신이겠죠. 이것도 적게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리츠라고 해서 다 같은 리츠가 아니다. 이거를 반드시 염두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포스트 코로나예요. 코로나는 우리의 모든 거를 바꿔놓을 텐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전의 부동산과 이후의 부동산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비포 코로나에서 추천을 드렸던 리츠, 리얼티 인컴이에요. 왜요?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에는 따박따박 매달 월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월세처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리얼티5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리얼티5의 수익률이 어떨까요? 완전 곤두박질쳤죠. 그 이유가 뭐냐? 리얼티5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이 부동산이 상업용 부동산, 리테일 쪽이에요. 다 셧다운이에요. 이 상황에서 리테일 리츠가 잘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리츠주 같은 경우에도 포스트 코로나에는
리밸런싱이 필요한 거죠. 포트폴리오 재조정.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담아야 할 게 뭘까? 비대면 집콕. 이렇게 했을 때 부동산에서 당연히 영향을 끼치겠죠. 이커머스가 성장을 했을 때 물류창고 리츠가 미국에는 있습니다. 이 물류창고 리츠는 저도 사실 IB 쪽을 취재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IB 쪽을 취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 이 물류창고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기관들은 이미 이전부터 물류창고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왔었어요. 종잣돈이 있으시고 큰손분들은 아예 물류창고 부지를 사서 거기에 창고를 지어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수익률이 높거든요.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그런 리츠사들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투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원래 물류창고로 되게 유명한 미국의 리츠가 있어요. 프롤로지스라고. 시가총액 1위예요. 근데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그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면 프롤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물류창고고 시가총액이 크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고평가예요. 네. 약간 비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분기별 배당을 주긴 하는데 매달 배당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요. 스태그라는 종목이에요. 네. 티커명으로 STAG. 이 스태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리는 이유 첫 번째, 매달 배당이 나온다. 그러니까 기존에 리얼티 인컴을 투자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이 스태그로 갈아타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스태그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연 6.4%예요. 여기 표를 보시면 미국 리츠 배당 수익률, 이게 물류창고 내에서거든요. 물류창고 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요. 네 번째로 빌런이 돼 있죠. 그리고 프롤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가총액이 크기는 한데 수익률이 연 2.8% 정도밖에 안 돼요. 2배 이상 배당 수익률이 차이가 나는 거죠. 더 중요한 거. 리츠 투자를 하실 때 우리가 꼭 머릿속에 넣어놔야 될 그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할 때 많은 지표들이 있잖아요. EPS, 뭐 PER, 뭐 PBR, 뭐 이런 것들 개념들. 근데 이 리츠라는 애는요, 그런 걸로 밸류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 부동산에서 나오는 배당을 나눠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리츠에서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어떤 리츠가 우량한 리츠일까요? 맞습니다. 월세 많이 받는 그런 리츠가 우량한 리츠겠죠. 현금 흐름을 뭐라고 하느냐? FFO라고 돼 있어요. Funds from Operation. 이 FFO가 많다라는 거는 현금을 많이 운용한다.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거죠. 근데 이 현금 창출 능력에 대비해서 주가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주가가 있어요. 주가를 이 FF로 나누는 거예요. 주가보다 현금 창출 능력이 더 좋으면 값이 적어지겠죠. PFO라는 개념을 쓰는데 주가 대비 이 현금 창출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는 걸 볼 수 있는 지표고, 리츠의 몸값,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고밸류냐, 이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라는 거죠. 이 프롤로지스의 수치가 높다라는 거는 주가가 비싸다, 현금 창출 능력에 비해서. 그럼 스택은 어때요? 주가가 싸다, 현금 창출 능력에 비해서. 요 개념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스태그를 추천을 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배당을 받는 거는 되게 좋기는 한데, 그리고 주가가 지금 싸잖아요. 22달러 정도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종목 추천을 하기 전에 그래도 저는 한 주씩 사보면서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 실질적인 종목이 거래가 잘 되는지, 그리고 얘가 변동성이 큰지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출렁출렁 많이 해요. 빠질 때 많이 빠져요. 스태그를 투자를 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얘는 쌀 때 사셔야 돼요. 고점에서 사시면 안 되고.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모아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에퀴닉스예요. 뭐 요거를 에퀴닉스라고 발음을 하기도 하고 이퀴닉스라고 읽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에퀴닉스라고 일단 읽었습니다. 티커명은 EQIX예요. 네. 이 에퀴닉스도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리츠 내에서도 뭐 리테일하면 리테일, 뭐 리얼티 인컴 O, 그리고 물류창고라고 하면 프롤로지스. 에퀴닉스는요, 데이터 센터의 넘버원이에요. 코로나 이후의 폭락 사태에도 가장 덜 빠진 건재했던 섹터가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 데이터 센터 섹터 내에서도 대장, 이 대장이 바로 에퀴닉스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글로벌 최대 데이터 운용 회사예요.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것도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또한 생소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요, 이 클라우딩 컴퓨터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이 데이터 처리 용량이 부족한 거예요. 데이터 센터라는 거를 빌려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현장 사진을 보거나 회사 사진을 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슈퍼컴퓨터 같이 생긴 것들 있죠. 그게 빼곡하게 들어서 있어요. 그게 바로 데이터 센서입니다. 요즘에 더 중요한 거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예요. 그냥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서버 공간이 10,000제곱피트 이상, 그리고 5,000개 이상. 에퀴닉스가 지금 현재 32개의 데이터 센터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6개가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예요. 그리고 지역별로는 유럽, 남미, 아시아권에 이 2개가 있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의 임차인은 누굴까를 보면 아마존, 구글, 줌비디오, 오라클, 그러니까 우리가 언택트에서 했던 그 많은 기업들이 다 누구한테 데이터 센터를 일산다고요? 에퀴닉스.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느낄 때는 이 언택트의 최대 수혜,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가장 수혜를 입는다? 에퀴닉스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글로벌리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어요. 지난해 3분기만 하더라도요, 브라질, 호주, 싱가포르 9곳에 새로운 지점을 냈고요. 싱가포르 투자청이랑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합작 투자도 해요. 사실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려나가면 배당을 많이 주기는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이 낮지가 않은 거죠. 실적도 매년 껑충껑충 뛰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예상 매출액을 보면 지난해보다 9.7%가 증가를 했어요. 61억 200만 달러. 2020년에는 성장률 더 가파를 걸로 보이는데 올해 했던 것보다 10.7%가 더 증가한 67억 5,800만 달러로 전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만큼 매출 증가액도 굉장히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된다. 근데 사실 보면은요, 주가가 비쌉니다. 예, 얘는 비싸요. 아까 스태그 같은 경우에는 22달러 정도 했었잖아요. 에퀴닉스는 624달러예요. 얘 비쌉니다. 비싼 게 그냥 비싼 게 아니에요.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심지어 작년 한 해 동안 65%가 올랐어요. 얘는 배당도 받고 얘를 가지고 있었으면 주가 상승률로 60% 올랐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많이 뚝 떨어진 거죠. 지금이 쭉쭉 팔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PFFO는 30.7배예요. 스태그 말씀드렸죠. 스태그가 지금 12.1배였잖아요. 프롤로지스가 21.4배였어요. 지금까지 봤던 제가 3개 리츠 중에서는 에퀴닉스가 제일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3개 종목을 다 사봤다고 했잖아요. 며칠 안 된 상황에서도 누가 제일 수익률이 좋을까요? 맞습니다. 에퀴닉스예요. 단기 투자자들이 많을 때,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해서 잠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주가가 폭락해요. 투자자들이 에퀴닉스를 잘 던지질 않는 거예요. 어차피 장기 투자자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마지막으로 아메리칸 타워. 이 아메리칸 타워도 리츠 공부 좀 했다는 분들한테 꽤 유명하죠.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메리칸 타워. 이 아메리칸 타워는 통신 인프라예요. 아메리칸 타워는 뭐를 빌려주는 거냐? 어디에서 월세를 받는 거냐? 통신탑을 임대해주고 여기서 월세를 받는 거예요. 계속 지어나가는 거예요. 맨 처음 우리 LTE급이었잖아요. 5G가 나왔어요. 또 한 번 더 바뀌겠죠. 계속 수요가 있는 거예요. 통신탑의 수요가. 올해만 하더라도 인도에 5,000개의 통신타워를 건설할 예정이었던 게 바로 아메리칸 타워인 거죠. 아메리칸 타워도 에퀴닉스랑 마찬가지로 글로벌 리치예요. 미국에만 한정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미국, 아시아, 유럽, 남미 전 세계의 통신탑을 건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기업들이 대부분 이 통신탑을 아메리칸 타워에 빌려 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 아메리칸 타워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작년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요, 통신 인프라 자산 인수에 33억 달러를 지출을 했고요. 여기서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메리칸 타워는 적극적으로 통신탑을 인수를 하고 있어요. 통신탑을 인수하려고 하면 현금이 많이 들겠죠? 그럼 주주들한테 배당을 많이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많이 못 해주죠. 아메리칸 타워도 배당 수익률이 높지는 않아요. 1%, 2%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메리칸 타워도요, 사실 리츠주이긴 하지만 배당만 보고 투자를 하는 어떤 그런 종목이라기보다는 배당 성장주에 가까운 거죠. 시세 차익도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세 개 종목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거는 처음에 소개드렸던 스태그예요. 근데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동시에 샀을 때 지금 현재 주가로 봤을 때 플러스가 돼 있는 거는 에퀴닉스랑 아메리칸 타워 두 개예요. 그럼 스태그는 지금 약간 마이너스가 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세 가지 미국 리츠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에퀴닉스, 아메리칸 타워. 너무 비쌌었어요. 지금도 비싸고. 그런데 그나마 코로나 위기로 주가가 폭락을 했잖아요. 이 배당 수익률이 조금 낮지만 주가 상승이 있을 법한 그런 리츠를 지금 타이밍에 잡기에 굉장히 좋은 거죠. 박앤세일. 지금부터 리얼티 5 같은 리테일로 구성된 리츠를 들어가기에는 앞으로 하락폭이 더 있을 수가 있다. 하나에만 몰빵하지 마시고 섹터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안정적인 리츠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동산 투자 힘들게 하지 마시고 금융 투자를 해서 월세를 받는 그런 기쁨을 누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레터로 또 찾아뵐게요.